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거기 꼼짝 마라. 가짜뉴스. 너희들을 체포한다. 가짜뉴스. 창피해요? 네? 창피합니까? 네. 오늘 유독 창피합니다. 그런 써마라도 쓰세요. 아, 저도 사실 제가 뭐 네. 이러고 싶어서 아니 근데 하겠습니까? 어울리세요. 네? 어울리세요. 우리 애들도 집에서 본대요. 가끔. 아빠가 가짜뉴스 꼼짝 마라. 막 이러면 부끄럽지 좋아할 것 않을까? 같은데요? 좋아할까? 네. 근데 진짜 애들아, 아빠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진짜 너희들의 미래를 좀 먹는 거거든, 가짜뉴스는. 이렇게라도 해야 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가족 회의를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몇 살이에요? 비슷해요. 진짜요? 네. 아, 그럼 좀 부끄러워요. 20대 초반입니다, 둘 다. 아마 거리에서 만나면은 나이 차이 거의 못 느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줄 처음 아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결혼했고요. 네. 아, 결혼 아직 안 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들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 아들이, 사병을 네. 총알바지로 내모는 정치 장교 하나회 말고 누나회의 누나회. 공작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식. 요 제목 좀 한번. 네. 추미애 측 공익 제보 대령 고발하는 게 음. 이제 키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참 글쎄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네.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이제 보통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 구석에 몰리면 네. 아까 조선일보처럼 이 와중에 네가 또는 입에 재갈 물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최측근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측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최측근인데 이를테면 위계가 중시되는 군대에서 자기 참모장이었어. 참모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비서거든 사실. 네, 어제 비서실장. 딱깔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깔이라고 그랬어요? 아유, 천만에. 설마. 어떻게 그런 제가 수준 낮은. 어쨌든 상사를 잘못 둬가지고 지금 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셨다는 분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공익 제보라고 하고 있는데 공익 제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공익 제보입니까, 여러분? 공익을 위한. 그렇죠. 그 전제가 붙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공익을 위해 어떤 사실의 발설을 감행하는 네. 것을 공익 제보라고 그래요. 공익 제보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이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 공격하는 일, 이런 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것도 공익 제보를 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빨간 펜을 하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입니다. 사익 제보. 그리고 사익 제보가 아니라 사익 꼰질르기 이런 걸 한 거죠. 사익 음해 이런 걸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측 현 변호사인데요. 우리가 이상호다? 우수혜원님, 아니 우리가 추미애다. 아이고, 모두가 이상호가 되면 안 되죠. 아니 이상호가 많으면은 사실 이런 기자들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가짜 뉴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네, 우리가 그냥 추미애다로. 네. 아이고, 제가 막 거리에 막 얼굴 큰 기자가 막 좀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공익 제보 아니죠. 자, 신원식은 추미애 아들 측 변호사가 자제분의 변호사가 자기의 그 참모를 지냈던 친구를 고소했거든. 어제 SBS랑 같이. 네. 그대로 받아서 쓴 SBS랑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뜨거라 한 거야. 추미애는 여전히 정치 공세, 오늘 김종인까지도 계속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거의 지렁이들한테 꿈틀거리는 지렁이들한테 소금을 뿌리듯이 거기다가 임 검사를 이 와중에 인사하기까지.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구석에 몰리고 있는 느낌일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가 많은데 하나하나 저희 짚어 드릴게요. 요 그래픽 혹시 기억나세요? SBS에서 그제군요. 8일날 신원식 의원실로 누가 제보가 왔다. 여기서부터 정말 꼼꼼한 가짜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뭐 어떻게 했다 라며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B 대령이 제보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가짜뉴스가 있죠? 가짜정보, 허위정보가 있죠? 뭐죠? 첫 번째,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 였었죠. 바로 그렇죠. 현역처럼 보이게 한 거야. 현역처럼 마치 여기에 숨어있는 코드가 상당히 나쁜 코드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현역 영관급 장교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제보한 것처럼. 지금 정권의 어떻게 보면 실세인데 추미애 장관이 현역 장관의 아들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마치 현역 장교가 제보한 것처럼. 근데 전 대령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군복을 입힌 실루엣을 쓰면 안 되잖아. 그쵸. 이 양반 보니까 요새 양복 입고 다니던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사기가 우리한테 무심코 딱 봤을 때는 대단히 하나의 상징 기호로 딱 꽂힙니다. 네. 현역 대령이 이렇게 제보했어? 정말 사실이겠네. 키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난질을 바로 씁스가 많이 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건데요. 단독 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수사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여기서 되게 비장하네요. SBS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게 어제 방송이거든요. 어제 낮에 SBS를 고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워라 한 거야. 그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장관 의혹 속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 추미애 장관이 고발을 딱 해오니까 자기네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은 들어. 그 뭐 할 거 있나? 라고 봤더니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입수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발을 받았는데 꼬리를 내리면 안 되니까 뭔가로 치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치고 나갈 게 이거밖에 없어서 기사를 어쩔 수 없이 단독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원실에 전화한 게 단독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패착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독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아닌데 자기네가 약해 보이니까 세게 치고 나간 거예요. 국방부 민원실에 로비하는 사람이 어딨니? 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탁을 안 해봐가지고 민원실에 청탁도 하나? 저는 그 생각. 민원실은 그야말로 백성 민자에다가 호소한다고 할 때 원자를 쓰는 거 그냥 누구나 힘없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게 민원실이잖아요. 응? 로비를 물론 국방부 로비에 가면 민원실이 있어. 그 로비에 있다고 해서 다 로비하는 데가 아니거든. 응? 난 여기서 게임셋이라고 생각했어요. 요 기사를 보고 SBS가 정말 궁여지책으로 구석에 몰려서 기사를 하나 쓰긴 썼는데 얘들도 졌구나.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면 민원실에다 했겠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 간악한 군부에 있는
하나회의 똘마니들, 전두환 노태우의 똘마니들, 누나회 같은 애들이 어떻게든 나는 내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내 자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쟤들이 가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 끔찍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 SBS 아웃!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자료를 하나씩 까기 시작하는데 추미애 우리 아드님이 이걸 보면서 난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응? 이 머리 빡빡 깎은 거 봐, 얘네. 네. 응? 머리 빡빡 깎아. 응? 이거 완전 머리가 위에만 살짝 남았네요. 이게 이제 해병대처럼 아. 해병대처럼 아, 예? 어떡해. 해병대처럼 이렇게 깎아요. 네. 150명 한기수 150명이야. 음. 논산에서 이제 엄청 불러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논산 훈련되는 이제 훈련소는 너네 이제 여기 끝나면 카투사 미군으로 가니까 편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더 굴려. 그래서 이제 좀 편할 줄 알고 왔는데 여기서 또 엄청 굴립니다. 그 KRTC라고 카투사 교육대회가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열십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요게 바람개비. 미 8군 깃발이에요. 미 8군에서 주재하는 이제 졸업식 같은 거지. 근데 얘네 여기서 바로 현장에서 자기 어디로 갈 길이 다 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부모님들 이제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 어제 여기서 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두 명이 있어. 두 명이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원식이 있고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대령이 A, B 대령이 둘이 있어. 아, A 대령이 있고 B 대령이 있어요? 네. 그럼 고발을 당한 건 지금 A 대령인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이름을 깔게요. 네. 신원식 밑에 이균철이라고 있고 네. 요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사상 최초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원식이 있어요. 응? 신원식. 뉴스공장에서 절대 보실 수 없는 광경을 보여드릴게요. 신원식은 얘가 37기야 육사. 밑에 참모장을 지내는데 이균철이라고 있어. 얘가 첫 번째 참모였어. 얘도 42기 육사. 얘 하고 나서 두 번째 참모가 이철원이야. 얘도 42기.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죠. 뉴스공장에서 이런 거 못 네. 봐요, 여러분들. 자, 신원식이 이균철을 데리고 있었어. 근데 얘는 지금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심당 말고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 네. 네. 고양시에서 공천받아서 나갔던 정치인의 현재 스코어. 지금은 뭐 하세요? 지구당 위원장이에요. 네. 지역구가 가 있어. 국민의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네. 지역구. 경기도당 위원장이 그럴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이균철은 중령까지밖에 안 됐어. 중령.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맞아요. 도당 이균철. 위원장이에요. 네. 국민의당. 네. 정치인이야, 정치인. 얘가 재보한 이균철이가. 이균철 정치하려고 자기 진짜 자기 피 같은 병사를 팔아먹은 거라니까. 자, 얘는 대령까지 했어. 근데 이균철은 2015년에 제대를 해요. 2015년에. 응? 2015년에 옷 벗어. 야한데? 이렇게 네. 말했으니까. 네. 그리고 서일병은 네. 2017년에 병원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얘는 알 수가 없네요. 이균철은 알 수가 없어. 휴가 병가를 병가. 예. 2017년에 갔잖아. 요때 당시에 병가 때 그 카투사 인사 그 담당자가 이철원이었어. 그러니까 더구나 얘는 그 카투사 인사는 8군 내가 그 에이스 퍼스콤이라고 있어요. 이거 참 카투사 갔다 온 게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요.
8군 인행사라고 있어요. 인행사. 인사행정사령부의 대령이었어. 이균철은 이철원보다 못 나갔어. 약간 관상도 봐도 약간 좀 못 나가게 생겼어. 이철원 씨는 되게 다부지게 잘생겼어요, 솔직히. 근데 약간 이균철 씨 좀 사진은 이정현 의원 닮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균철 씨는 8군 인행사. 그러니까 이건 인행사는 전체 카투사의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균철은 의정부 2사단 8군 예하의 2사단의 파견대장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 얘는 전체 카투사를 컨트롤했으니까 대령이고 8군 예하 2사단 병력의 카투사만 컨트롤했으니까 중령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더 못 나갔어. 그러니까 못 나갔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거를 만회하려고 국민의당 갔겠지. 예? 안철수처럼 어떻게 뛰면 될 줄 알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신원식이 딱 한 번씩 걷어요. 사단장 할 때 한 번씩 참모로 썼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신원식의 때를 탔지. 근데 이번에 제보는 이균철도 하고 이철원도 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이철원은 실제로 서일병을 거뒀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카투사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할 때 뭐 백 써서 백 못 쓰게 하느라고 내가 40분을 뭐 데리고 교육했다 막 이런 따위 얘기를 한 게 최초 발설자가 이철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언론에 한 건 이균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서일병이랑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균철이 고발된 거야. 고발은 이균철이 됐어요. 피소됐어. 피고발. 피소. 피고발이라고 그랬죠. 피고발. 왜?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응? 이철원이랑 저는 이균철, 신원식 등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원식은 안 만났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철원이 한 얘기 그러면 이균철이 어떻게 알아? 언론에 난 걸 보고 얘기했다? 그건 되게 무책임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철원은 당시에 그 자기 그 병사와 관련된 서일병에 대한 나름대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 반면에 이균철은 이철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신원식한테 더 세게 얘기한 거야. 둘 다 제보는 했어. 그래서 일단 피고발 상태다. 그럼 중간에 거짓말을 한 게 이균철 중령인 건가요?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고발을 당했겠죠. 근데 좀 이철원 씨의 그 인터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차차. 네. 이분도 좀 많이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 조금 전문용어로 초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응? 보통 남자들이 군대에서 뭐 축구한 얘기하면 보통 한 15명 정도는 제끼고 꼬리는 넣잖아. 다들 메시죠. 그럼 다 메시야. 근데 이 군대 얘기를 하면서 좀 뻥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청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일장 연설을 했겠지. 이분들 빨리, 난 정말 그것도 화가 나더라고. 군대에 가면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듣기 싫은 얘기 듣는 거. 정훈 시간에 수요일 날 맨날 뭐 북한 빨갱이 뭐 운동권 학생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사역을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빨리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랑. 그죠? 서울에서 지금 달려와서 평택까지 몇 달 만에 보는 거야. 네. 근데 뒤통수만 계속 보고 있잖아. 응?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빨리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말로는, 이철원 말로는 그 가족들 처음에 어디에 인터뷰를 보면 따로 추미애 가족만 불러다가 니네 백 쓰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게 했다라고 40분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냥 전체 병정들 가족 앞에서 40분 얘기했다는데, 둘 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기분 나쁜 게 빨리 만나게 해줘야지 무슨 쓸데없는 뭐 인사민원 하지 말라는 얘기를 40분 동안이나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혹합니까? 빨리 만나서 얼싸안고 지금 치킨 튀겨간 거 빨리 식기 전에 먹여야지. 엄마는 품속에 치킨 따뜻하게 식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데 40분을 백 쓰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꼰대인 거죠. 꼰대라는 말,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나쁜 말 있으면 하나 좀 해주지. 자, SBS가 이제 이게 되게 코너에 좀 몰린 거야. 구차하지 않나요, 아. 이제 뭐 조금. 자, SBS를 청탁 의혹 제기한 장교가 SBS를 고발했다. 네. 그럼 빨리 이제 꼬리 내리면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래?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나쁜 게요. 네. 자, 진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서씨 측은 SBS만 고발했습니다. 이르는 거야. 우리만 고발했어요.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죄질이 제일 나빠. 습스. 나라도 니네만 하지. 그대로 받아서 했잖아. 대령 A가 마치 현직 군인인 것처럼 사기치고, 그리고 현직 군인이 마치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하니까 들어주세요라는 거. 그래놓고 추미애 장관 측 반론도 안 넣어줬잖아. 100% 당해도 싸다 니는. 자, 그래놓고 보세요. 두 줄이 딱 있어. 국민의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말을 논평을 딱 했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부대 이동 청탁 의혹만 고발한 건 입막음을 위한 경고 차원이냐는 논평을 냈습니다. 할 말 없을 때 정치권에 의탁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말만 딱. 국민의심당 가서 야 쟤들이 우리 고소했어 한마디 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 받아내서 기사 쓴 거야.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하죠. 네. 언론이 아니라 정치 공세입니다. 보세요. 추 장관이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공익제보 내용을 전하는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부 고발하라. 미쳤냐? 이거를 아니 제일 죄질 나쁜 놈 하나 해가지고 때려야지. 넘버 3 안 봤어? 한 놈만 패는 거, 한 놈만 여기 연락 패는 거 이렇게 한 군데만. 그럼 본인들도 추 장관 아들만 보도하지 말고 자기들이 의심가는 병역비리 다 보도해야지. 그렇지. 니네도 안 그랬잖아. 니도 너 한 놈만 팼잖아. 할 말 없으니까 국민 의심당 가가지고 논평 받아주고 국회의원 모두 언론 전부 고발하라고? 미쳤냐? 제일 질 나쁜 놈 하나 그냥 연락 때리고 또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싸움이지. 너무나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어제 오늘 살짝 지금 문화일보를 보면 자, 이제 나옵니다. 제목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균철. 카투사도 휴가 연장된 우선 부대 복귀 시 다시 나가야. 요렇게 아주 그냥 재수없는 말을 계속 하잖아. 자기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동기. 누구? 이철원. 네. 이철원은 대령 예편했는데 자기는 중령 예편했잖아. 응? 그리고 더 세게 얘기해. 자기는 그때 당시에 서일병이 있을 때 있지도 않았고 군대에. 그리고 실제로 일면식도 없어 서일병이나. 근데 이철원이 한 말 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좀 가오다시를 좀 세우려고. 죄송합니다. 자기도 좀 이참에 신원식 의원한테 좀 잘 보여서 어떻게 좀 정치적인 장사를 하려고 계속 떠버리는 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신원식 의원이 사실 지금 비례면은 지역구에 대한 기반도 좀 없는 상태인데 계속 이게 좀 파워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신원식이 비례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누나회 네. 박지만의 함재비잖아. 함재비. 박지만의 티오로 나는 거의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제 정치적인 분석인데 박지만이라고 하는 박근혜 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친박 그쪽인 건가요? 그럼요. 그 친박 정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20대 때도 공천을 받았었죠. 여기 보시면 20대도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줬었어요. 떨어졌는데 비례대표를 이렇게 연이어서 2번 주는 경우 쉽지 않지.
16대 때도 그러니까 박근혜를 챙기기 위한 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그 국민의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정치 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선 비례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같은 경우는 국회 운영위 소속이잖아요. 네. 원래 운영위는 그 원내에서도 한 부위원장급만 원래 보내던 데예요. 청와대를 커버하는 부서니까 아무나 안 보내거든. 그럼 그게 뭔가 친박계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좀 움직여서 당근이죠. 보내준 것이다. 당근이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절대 당 대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당내에 아직 친박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젠간 팽당할 것이다. 김종인이 지난번에 박근혜를 다시 전반스는 박근혜를 다시 복위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전반스와 계속 줄을 대고 실제로 지난 8.15 집회 같은 경우도 전반스 집회에 못 가게 했어야 되지 이번처럼 개천절 때는 못 가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 자유롭게. 네. 사실상 전반스랑 줄을 댔던 이유가 다 박근혜와 관련된 정치공학적인 배려죠. 자, 이균철 네. 비운에 피소된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를 흘립니다. 근데 이 계속. 기자도 나쁜 게 네. 서 씨가 복무한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여기서 뭐 대대장격인 뭐 지역대장을 지낸 이균철이라고 길게 써놨는데 사실 아까 이제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 씨하고는 딱히 연관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이 국민들이 그래서 헷갈린 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 이사단에서 2010년부터 2년간 대대장격인 지역대장을 지냈다. 그러면은 아직 이때만 해도 7년 전이니까 군대 가기 7년 전이거든요. 서일병이 군대 가기 7년 전이냐. 그때 일했던 사람한테 자꾸 7년 뒤에 서일병에 대해서 인터뷰를 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이니까 어떤 식으로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치인한테 계속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이 뭐를 법한 얘기를 계속 묻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척하면서 대답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친구 이철호는 피소 안 당했는데 이균철만 당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SBS 습스와 함께. 자, 또한 습스와 함께 당했어요. 네. 자, 이제 제 3의 대령이 바로 누구냐? 요 양반입니다. 요 양반. 요 양반은 관상이 좀 낫죠, 더. 대령까지 지냈고 실제로 그 18년에 한국군 지원단장을 역임을 했어요. 지원단장은 사실은 조금 의미 있는 보직이에요. 근데 이사단의 지역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별로 그거는 좀 평가해주기 어렵다. 그 대대장격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계속 시끄럽게 굴다가 피소됐네요. 자, 지금 뭐 갑자기 이 기사가 왜 나왔지? 학회 간다더니 골프장 간 군의관들 점검을 했더니 골프로 인해 조치받은 사람들 대부분 군의관들이었대요. 그냥 뭐 군의관들 여기서 욕하지 맙시다. 자, SBS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국방부의 민원실에 전화를 민원실에 전화했다고 민원했다 이렇게 네. 기사를 쓰고 있는데 요게 SBS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원식. 자, 살짝 이제 신원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원식은 광화문 집회 영상이네요. 지금. 네. 자, 이게 10월 9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 이동영 TV 보셨어요? 네. 이동영 TV 어떤 거요? EJ요? 네. 아니요, 안 봤습니다. 네. 그거 못 보신 분이 많을까봐. 제가 이동영 씨가 오픈했길래 저도 오픈하는 겁니다. 2013년 국정감사 회의록인데요. 네. 여러분들 그걸 뭐 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국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일 국방위원회에서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에게 묻습니다. 최근 수방사령관 이 사람 신원식 네. 당시 수방사령관이었어요. 2013년에 수방사령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응? 부적절한 처신. 이런 기사를 써야 돼요. 지금 신원식에 대해서. 주식 문제도 있지만 요게 더 중요한 거죠. 국회 출입 기자들. 그랬더니 김관진이 특별히 수방사령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송영근 의원이 더 재차 묻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수방사령관 신원식 당시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김관진이 갑자기 기억이 나. 자세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개인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이렇게 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원식의 어떤 인사사항, 사생활 문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송영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장경욱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은 그 사람에게 누구야? 신원식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도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자님들께서는 이 국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2013년 11월 1일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연락 쫙야 돼요. 국방부를. 도대체 신원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그렇다면 신원식이 상당히 큰 인사사항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똘만이라고 하는 이유로 누나회 멤버로서 박근혜 똘만이 군부의 끈앞풀이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방사령관 다음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영전했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아 결국 비례 당선돼서 운영위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광훈 집회 계속 참가합니다.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되게 황당해요. 장군이나 지낸 사람이 경례하는 동작 보세요. 군기가 너무 빠지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진 PD.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인민군 경례입니다. 이거는 인민권력. 인민군 권력 우리는 어차피 딱 이렇게 손바닥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여하튼 전반스와 계속 문재인 하야 집회를 나아갑니다. 자, 하야 집회에서 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속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이게 작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완전히 오픈해서 활동을 했던 전반스의 핵심 측근입니다. 핵심 인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고발뉴스에서 고발뉴스 참 읽을 맛이 나더라고. 특히 민일성 기자 네. 기사 좋아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언제냐면 네. 작년 10월 9일 광화문 광장 집회입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네. 연단에 올라서 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당시 우리 태극기의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하야 이런 거 필요 없다. 문재인 바로 탄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네. 정치군인 신원식이 당시 예비역 스타로서 발언한 거예요. 3스타로서.
자, 심중장은 탄핵 발의. 네. 자유한국당은 바로 들어가라는 게 그 뭐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아니 거예요? 탄핵을 빨리 탄핵을 발의하라고. 들어가라고? 네. 아니 정강훈 씨는 이제 맨날 이제 뭐 청와대에 쳐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사법방해까지 죄가 몇 배까지라며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이라고 주목을 불끈 쥐며 외쳤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에서 딱 하나 바뀐 거야. 추미애 아웃, 문재인 탄핵.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조국 1차 대전에서 우리 지민이 막아내니까 그 전선을 좀 더 확장시켰어요. 이번에 의협까지. 그렇게 해서 제2차 대전, 2차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원식 같은 정치군인, 군인 출신 이런 박근혜 누나를 섬기는 이런 박근혜 따까리. 이게 딱 맞네. 박근혜 따까리죠. 따까리는 네. 네. 우리가 이참에 정확하게 각성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방위원회에서 송영근 의원이 제기했던 개인 인적사항, 사생활 문제, 뭐 인사사항 이게 뭔지 확인해서 처벌해야 되면 처벌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뭐 14억 중에 7억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몰빵한 주식 관련한 수사도 이어져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막바지에 좀 뭐 온갖 악의적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인데요.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해명 기사를 올리긴 해명이 아니라 축구 전문가가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올리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그거를 습스해서 네.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문의 전화했다고 로비에 민원실이 있다고 로비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기사거든요. 이 추미애 이게 공개 경쟁 시험 본 거잖아요. 응? 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봤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도. 그리고 무릎 아파서 수술 받은 사람은 그 이후는 영원히 서 있으면 안 되나요? 행정직이라 마케터잖아 마케터.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구나 이 미스터 선은 런던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 시험 봐서 된 거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네. 포인트. 추미애와 축구 아들 뭐 이런 거잖아. 네. 인턴. 네. 또 10대 20대 갈라치기 하려고 인턴. 근데 제일 골 때리는 건 이거예요. 쌍안경을 보고 있잖아. 네. 제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2016년에 여야 의원이 같이 가서 애기봉에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당시 추 장관은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었다. 라고. 아니 근데 이게 이건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 바로 알지 않나요? 이렇게 바로 네. 이렇게 또 거꾸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전혀 네. 쓸데없는 거잖아. 근데 조선일보는 너무나 간절하게 추미애를 어떻게든 하나씩 좀 흠집을 내고 싶은 거야. 너무나 간절하게. 그래서 이 간절하게 엉터리 기사를 쓰면서도 이 결정적으로 얘네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쌍안경을 거꾸로 든 사진은 해필 자기네 경쟁사인 중앙일보가 찍었어. 여기 같이 센터신문이 가가지고 쫙 그때 찍었는데 이렇게 센터신문만 이걸 찍은 거야. 아 거꾸로 든 거네. 네, 이렇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안 보이네 해서 바로 조선일보 기자가 카메라를 딱 드니까 바로 들어갔던 거야. 근데 해필이면 이걸 중앙일보 센터신문이 찍었어. 달란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달라고 하지 왜? 그래서 센터신문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있었다라고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조지고 싶은 거지. 근데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다 드러난다는 거지. 우리는 일찍이 이런 엉터리 사격 자세, 군
면제. 근데 사실 이거는 여자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진짜 모르거든요. 예. 요 상태에서 격발하면요. 네. 여기 눈알이 날아갑니다. 아 그래요? 여기 턱이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분도 눈을 리필이시죠? 예. 네. 눈을 여기다 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거 어깨에다가 견착하는 건데 그 뒤에 분이 빵 터지려고 요- 그러는 것 같은데. 요 군인 봐. 군인. 뒤에 있는 군인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얘기를 해주기도 그렇고. 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보면 얼굴 반쪽 날아가죠. 개머리판에 눈. 이런 재밌는 사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당장 그 당시에 이런 사진을 거의 안 썼지 쟤들은. 그래놓고 쓰면 이제 불려가니까. 어떻게든 조지고 싶어서. 근데 이런 패러디도 있었어요. 아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집대성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나이퍼 익숙하죠. 비교되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씨는 군대 안 갔으니까 모르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안 되지만 눈탱이 밤탱이 우리 람보 정운찬 예비역 병장 포스 다 나오죠. 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웃자고나 쓰는 거지. 이걸 정색하고 이랬으니까 자기네 사진도 없으면서 기스내려고 하는 거. 응? 마음이 앞서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자, 요거 또 이런 분 김문수. 요거 총 쏘면 어떻게 되게요? 총이 날아갑니다. 요거 참 재미웃고 말아야지. 저걸로 저 기사를 써서 버리면 안 되죠. 자, 저는 이 김어준 씨인데 지난 조국 장관을 날리기 위한 1차 대전 때도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이동영 TV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좀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렇죠. 조국 공중파인데 네. 공중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네,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조국 2차 대전, 즉 추미애 아웃, 문재인 탄핵. 요 2차 대전에서는 저는 결정적으로 김어준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준아 수고했다. 내 친구거든요. 정말요? 네. 깜짝 놀랐죠. 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김어준 씨가. 네, 훨씬 많아 보여요. 근데 이미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인사 관계자가 나왔어요. 방송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원식이 대한민국 장병의 휴가 평균일이 33일인데 네. 추 장관의 아들은 58일이다. 그래서 황제 휴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드러났어. 뭐냐면 육군 장병 2018년 전역 기준으로 18년 나왔네요. 네. 18년 전역 기준으로 평균 우리 장병들의 휴가 일수가 54일이래. 네. 그리고 33일이 아니야. 네. 54일이야. 그리고 54일에는 병가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 경우는 병가를 빼면 30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군 장병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한 20일 정도 모자라. 모자라. 엄마가 정치인이라서 군대 간 것도 서러운데 아픈 몸으로 다른 동료보다 20일 덜 쓴 거야. 정상적인 평균 휴가 일수에서 모자라 20일이. 이걸로 게임 셋.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정리했어. 뉴스공장 어준아 큰일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밖에서 지금 입원 중인 상황에서 부대 복귀 안 하고 이메일로 뭐 서류 내서 추가로 입원했다. 그거 황제 병가 아니냐. 근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육군 규정 120 네.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 요거 제가 읽을까요?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읽을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 돌아오지 못할 때란 말이죠. 네.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아픈 있어서. 사람이다, 아픈 사람. 네. 아픈데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반드시 와야 돼? 그 정도로 군대가 몰상식한 군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지휘관이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네. 가능한 수단으로. 가능한 수단이 뭐야? 전화, 팩스, 이메일. 군대가 병사들이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군대. 바로 유돌이 있는 군대. 근데 이제 아까 그 이균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와서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지. 인터뷰를 하고. 근데 그분은 군대 생활을 하시는 걸 텐데 이게 조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유돌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빡세게 부하를 굴려야 자기 영이 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카투사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애솔이었어. 애솔. 괜찮죠? 이거 영어 욕이니까. 네. 그런 애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댓글 중에서 베스트 댓글. 황제가 군대를 왜 가니? 그러게요. 황제는 군대 안 가죠. 황제는 황제는 군대를 거느리겠죠.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민원실에 전화 넣겠냐고. 그냥 그 국방 장관이나 장군 사단장한테 전화하지. 응?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따뜻합니다. 오늘 정말 그 야권 인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인 게 무릎 수술 받았다 꾀병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무릎이 아프지 않은 군인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죄로 추정하고 인내를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회적 재혼을 퍼붓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해서는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병을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자식 같은 병사들을 아우르는 커맨더는 엄살일 수도 있지만 아프다고 하면 최대한 아픈 사람 입장에서 청취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 억울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프다고 그러면 최대한 그 사람 입장에서 경청하는 것이 의사의 일이고 커맨더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피가 철철 났대잖아. 붓기가 안 빠져서. 근데 떨뚝거리면 들어와야 돼 꼭? 군법에 또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애솔이 애솔. 응? 나쁜 장교입니다. 하드타임 주는 거야. 우리 카투사 얘기 계속 나오네. 애솔이 하드타임 줘요. 그런 훌륭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자, 센터 신문 냄새 맡았어요. 자기가 불리한 거 알았어. 갑자기 그래서 발을 빼고 있어요. 이런 기사를 네. 발빼기 기사를 냅니다. 뭐라 그러죠? 군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하다는 진단서 썼던 군의관 청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빼기 시작합니다. 네. 또 발빼기 시작하는 기사 있어요. 뉴시스인데요.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 전화 연장 가능하다라는. 자, 이거는 네. 저는 우리 뉴스공장 김어준 씨 공이 크다고 봐요. 거기서 되게 어렵게 현직 인사 담당 장교 같은데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인터뷰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때 이제 군의관인가요? 그 병가를 줘야 되는 분이 안 계셔서 휴가 중이어가지고 일단 개인 휴가를 먼저 쓰고 그렇죠, 구두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가로 대체하는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상당히 뒤늦게 가르마를 타줬습니다. 여하튼 요걸로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건드리는
기자는 더 이상 기레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발럼. 기발럼이다. 기레기도 아깝다. 기발럼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게임 셋입니다. 자, 요거 1일 1조 그래도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아, 여전히 네. 따박따박. 따박따박.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뭐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부탁했다. 송철호 후보를 이런 보도를 했는데 채널 A하고 TV조선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 당했어요. 네, 당하게 생겨서 당했네요 이미. 근데 기자들에게 1억 원씩이고 회사별로 5천만 원씩입니다. 네. 작아요. 근데 이게 작아요. 기자들 어떻게 해요? 1억 어떻게 해요? 아니 기자들은 1억 정도면 정신 좀 차리죠. 근데 회사한테 너무 작아요. 조금만 더 쓰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님, 인지 때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경제에서 아들 병역 면제 받은 의원들 따져봤더니 16명 중에 14명이 민주당이었다.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녀 5명인가? 자녀들의 미공개 병역 면제 현황을 쭉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의 5명의 자녀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를 했는데 한병도 차남이 병역 면제야. 질병명 미공개. 마치 뭐 백 써서 뺀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경제가 이 기사 쓴 이유는 있지. 추미애를 어떤 식으로든 날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한 건데 한병도 의원이 기자들한테 글을 보냈어요. 저 읽으면서 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 울 것 같아. 네. 우리 박지희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민주당 현역 의원 자녀의 병역 면제 규모와 비율이 야당보다 높다라는 서울경제 구경우 기자님, 김인엽 기자님, 면제 비율이 높아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이셨죠. 전망을 딱 붙였어. 네. 황제휴가 논란이 더 거세져라. 그렇죠. 기도를 하는 거죠. 고사를 지낸 거죠. 저의 차남이 이 기사에 거론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사를 이런 기사 때문에 꺼내게 돼 유감입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현재 21살이고 심한 자폐합니다. 정신연령은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 산책을 할 때면 다 성장한 아이가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합니다. 화가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옹알거리고 작은 물건에 집착합니다. 슈퍼 가서도 먹고 싶은 게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먹습니다. 유일하게 잘하는 게 뽀뽀해달라고 하면 잘해주는 것이고 가끔 웃을 때와 잠잘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저와 저의 가족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저는 의정활동 때문에 홀로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하루하루 저의 차남을 생각하며 혼자 웃음 짓기도 하고 가족과 통화하며 또 오늘은 저의 둘째 아이가 뭘 하며 보냈는지 듣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저와 저의 장남처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질병명까지 비공개했다고 하니까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더군요. 그런데 구경우 기자님, 김인엽 기자님, 취재를 하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확인은 해야 하지 않나요? 병역 신고에 있어 자녀의 질병명 공개 의무가 아닙니다. 기사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 14명 중 자신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의원은 5명입니다. 5명의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취재하는데 단 5분이었으면 그 사유를 듣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만 가지고 기사를 쓰지 마시고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박지희 씨. 근데 이 말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건강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도 군대 가야 될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음. 정말 이분 입장, 한병도 의원 입장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파적이든 뭐 다 떠나서 만약에 내 자식이 무릎이 아파, 실제로 2015년에 레프트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2년 뒤 2017년에 또 반대쪽을 수술했다는 거는 그쪽 다리가 낫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레프트를 수술했는데 한쪽이 계속 아프니까 이쪽을 왼쪽을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반대쪽까지 온 거잖아요. 무리가 가는 거죠. 무리가 온 그치. 거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무리 진짜 저 기레기들의 기사를 보면 정말 좌우 이념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내분을 겪고 테러를 하고 그러면서 4.3 항쟁 당시에도 그렇고 살려달라고 막 진짜 이게 무릎 꿇고 비는 애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던 그 살기가 느껴져요. 이제는 더 그만 좀 이런 우리 민족 간의 반목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군대를 우리가 무슨 죄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선량한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징역살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징역살로 가도 박근혜 보면 팔 아프다고 몇 달을 쉬게 해주더라고, 병원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박근혜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준다면. 군대는 우리가 징역살로 간 게 아니라 신성한 의무를 하러 간 건데 정말 아팠잖아요. 그 엄마 입장은 어땠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돌을 던져? 추미애 장관은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되고 오늘처럼 계속 나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픈 사람 아무리 우리가 쏴 죽이는 훈련을 받으러 다니는 군대라고 하지만 인간이 있는 곳이에요. 내 자식들이 있는 곳이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도록 제대시키는 게 의무지요. 사령관에. 네. 근데 그 아프다고 하는 그 아이 오케이 만에 하나 엄살이었다고 치자.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쟁 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조금 좀 거짓말하고 좀 게으름 피고 다소간에 군대 적응 못하더라도 걔네 품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식처럼 해서 제대시키는 게 사령관의 역할이지. 그걸 막 꼰질러? 사실도 아니고 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가짜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